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상당수 IT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ECD가 결정한 게 디지털세라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시간에 한 차례 짚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디지털세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왜 이야기가 나온 건지 배경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인데요. 원래 법인들은 이익이 발생하면 사무실이 있는 국가에서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입니다. 각국의 법인과 사무실이 있기는 한데 본국에 내는 수수료 개념으로 돈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지점 사무실만 있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보낸 수수료가 많다 보니 이익은 적어서 국내에서 낸 법인세가 겨우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대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돈을 번 국가에서 세금을 좀 내게 하자는 것이 이 디지털세의 도입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미 본사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디지털세는 이걸 좀 바로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OECD가 136개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각국이 법률을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비준하는 절차가 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도적인 찬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지털세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거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얼마나 세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건 아니고요. 네.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한 것입니다. 네. 즉 총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10%까지는 통상 이익으로 보고요. 10%가 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이익만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지난해 초과 이익이 12조 원가량 됩니다. 그중 4분의 1인 3조 원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계산해보면 수천억 원가량을 해외 현지에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이제 정하는 방식이네요. 네. 자, 그래서 나온 주장이 우린 본사가 있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그럼 그 법인이나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도 회사 세금을 내면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에 내는 만큼 국내에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만 외국에서 세금 신고를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세무사를 고용한다든지 처음 납세하는 관련해서 관련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또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그 해외 진출했다고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첫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연매출 27조 원 이상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곳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매출 기준이 14조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마도 약 5개 안팎의 국내 기업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네. 그 이번 OECD 논의에서 조세 회피처 방지 방안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조세 천국을 찾아다니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글로벌 최저 한세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매기게 되면 최고 15%까지의 나머지 세금은 다른 국가가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법인세 15%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모든 기업은 아니고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세 그리고 이 조세 회피처 방지 방안 결국 돈 벌면 그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칙을 더 지키자 이런 취지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처음으로 뜻을 모은 거고요. 예로부터 조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귀속됐던 것인데 세금을 피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제대로 걷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양보하면서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유불리를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거둘 세금이 삼성의 세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때문에
그동안 조세 회피처를 활용했던 일부 수출 기업이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업계에 따르면 약 80곳가량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이 도입 초기에는 여러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